주식 시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뉴스와 리포트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려야 할지는 더더욱 헷갈립니다. 시황 분석을 하려고 정보들을 꾸역꾸역 읽어보는데 전문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는 복잡한 시장의 신호를 꿰뚫어 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지표 하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공의 90%를 해결해줄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ADR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종합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만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키움증권 말고는 사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검색창에 ADR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지표만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짧아도 1년, 길면 10년 가까이 일정 대역폭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걸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DR 지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정한 밴드 내에서 마구마구 요동을 치는데요. 이 지표는 횡보하는 장세에서 기가 막힌 성능을 발휘합니다. ADR 지표는 20거래일 동안 상승한 종목의 개수를 하락한 종목의 개수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증시가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혹은 차갑게 식어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가 1대1이면 100이겠죠. 기본적으로 ADR 지수가 120이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과열권이라고 보고요. 80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종목의 개수 가지고 만든 지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가는 이 공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상황들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대체로 주가지수의 바닥과 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지표입니다. ADR 지표는요, 정보의 과잉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요, 수익이라는 보물이 묻힌 보물섬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얘가 길을 밝혀주는 대로 그냥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최근 3년간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3년간 6번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ADR의 바닥권에서 주가지수의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걸 잡으면 지수가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1년에 적어도 2번은 오롯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대한민국은 뭐라 그랬죠? 박스권 장세다. 상승 사이클 뒤에 따라오는 하락 사이클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ADR이 다열 구간에서 꺾이는 것만 잘 관찰해도 어느 정도 이 하락 구간을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큰 폭의 조정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ADR 지수의 가치는요, 지수 대역의 위치에 따라서 최적의 투자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을 따라가면 투자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한 70%는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ADR 지표를 이용하면 투자를 패턴화해서 반복할 수 있는데요.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표가 80선 밑에 오면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렸다가 120을 넘어가면 팔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이 또 떨어지겠죠. 120선 위에 있던 ADR 지수가 80 밑으로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또 주식을 싸게 줍고, 이걸 무한 반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좀 더 디테일을 가미해서 패턴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DR이 80 미만일 때에는 지수가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지수가 확 빠져서 바닥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그게 어떤 산업이 되었건 간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상보다 여기서 주식을 비중을 실어서 사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종목은 이미 뭐예요?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밸류가 좋고 또 모멘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분석이 끝난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언제 사냐를 이제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시장이 충분히 빠졌는지를 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ADR 지표를 보자는 거고, 또 뭐라고요? ADR이 80 밑으로 갔을 때 사자는 거죠. 자, 왜냐?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무차별적으로 다 빠지는 지수의 바닥에서 담아줘야지 리스크가 최대한 적게
낮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나고 나서 차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당시에는 온갖 비관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겁나는 레토릭들이 뉴스와 리포트들을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확실한 기준, 그러니까 ADR을 80으로 보고 가자, 이런 확실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자리에서 매수 버튼에 손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 다 쏟아내는 매물을 받아냈잖아요. 이건 좋은 가격에 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최대한 길게 누려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종목들은 1개월 이상의 스윙치고는 꽤 긴 호흡의 스윙 매매로 보유기간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때 목표 수익률은 대략 30에서 50% 정도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좋은 종목들을 노려보다가 사는 거죠. 좋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 고점 대비 25에서 33% 정도로 좀 짧게 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목표 수익률은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로 보고요. 왜냐하면 주로 지수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25에서 한 33%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ADR이 80 미만인 이 구간에서는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10시와 14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을 잘 맞춰서 사는 게 좋겠다, 그죠? 사려는 게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반대 매매로 빠지는 경우에 장중에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죽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ADR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구간인 80에서 120 구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갖고 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가장 먼저 반등하는 업종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R이 80 아래일 경우 분명히 내가 좋게 본 종목들이 있었을 거고 그 종목의 업종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을 것 같다고 찍은 이 종목이 1번으로 반등할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종목이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당장 치고 가는 업종으로 내가 교체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냐? 사실 우리는 좋은 시점에 좋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업종과 종목이 먼저 파바박 하고 올라가 버리면 마음의 조바심, 그러니까 포모가 생기기 십상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찍은 종목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늦게 섣불리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옮겼던 곳에서 고점에 물리고 또 버리고 온 종목들은 주도주가 돼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차 하면서 다시 그 종목으로 교체하는데 또 고점에 물려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놓고 또 주가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교체 매매를 쿵짝쿵짝 정박에 해야 하는 걸 짝쿵짝쿵 엇박을 타버리면 완전히 조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교체 매매를 할 때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100% 갖고 있으면은 교체 매매 해도 되고요. 다만 손실을 보면서 교체 매매를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게다가 교체 매매를 하고 바닥이 아닌 곳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짧은 수익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ADR이 120 이상 뚫고 올라가는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지수가 폭등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유포리아, 즉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에 취해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나 호재 공시에 엄청 빠릿빠릿하게 또 위쪽으로 쭉쭉 반응하는 게 이 구간입니다.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거의 예수나 다름없습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식으로 좋다고 찍는 것마다 오르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빡세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냐? 계좌의 절반을 이때 인버스를 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버스를 잡는 게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절반을 현금화라도 해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말이 또 목구멍
콧구멍 끝까지 또 차오를 건데요. 왜 이 좋은 시장에서 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냐? 팔아서 뭐 인버스를 잡으라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다? 박스권이다. 이게 실제로 관찰해 가면서 봐야지 정확하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매번 ADR이 120이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요. 코스피가 3천 간다, 뭐 4천 간다,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꼭 이런 식으로 희망찬 레토릭들이 뉴스와 레포트를 타고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다? 결론은 120이 넘어가는 이 순간 여기가 시장의 고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호재가 뜨고 이러면 상한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하루만 더 있다 팔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때인데요. 그렇게 하루만 하다가 윗방향에서 리스크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50% 수익 나고 있던 거 어떻게 된다? 3%까지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고 본전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때거든요. 그래서 ADR이 120 정도가 되는 이 구간에서는 욕심이 막 솟구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공부와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계좌의 절반은 인버스를 잡든 현금화를 하든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인버스를 지수의 꼭지인 줄 알고 잡았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리스크가 뭐죠? 자, 기껏 잘 나가는 종목을 팔았더니 이런 식으로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ADR은 종목의 개수를 측정해서 만드는 지표죠. 이런 현상은 시장 전반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시총이 커다란 소수의 종목이나 특정 섹터가 시총을 견인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지표는 반대로 간다. 이런 걸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시장은 전부 안 좋은데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면은 그 종목과 섹터가 조정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가파른 지수 폭락이 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여기서 눈치챌 수 있듯이 우리가 인버스를 매수했을 때 오는 리스크는 지수가 상승하는 거다, 그죠? 그걸 해지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종목을 지고 가야 된다. 저기 밑에서 샀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같은 규모로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5대5 비율로요. 왜냐? ADR이 120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건요. 자, ADR이 80 부근에서 어떤 섹터가 먼저 치고 나갈지 모른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바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한창 하락인 이때에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펄펄 날아다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 주면은요,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버스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서 다 만회하고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점에서 지수 인버스는요, 여러분 계좌에 갑옷을 씌우자라는 거예요. 지수의 하방 리스크를 푹신하게 바꿔주고 지수가 고꾸라졌을 때 깨지고 까지고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버스를 잡는 것 자체에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싫으면은 최소한 여기서 수익화는 해서 현금을 절반은 챙기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호재성 공시가 나와주고 ADR 80 밑에서 산 종목을 스윙으로 여기까지 잘 끌고 왔으면 이미 한 50%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요. 자, 여기서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또 상한가를 한 방만 더 쏴줘도 100% 수익이 나는 구간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더 욕심내지 말고 챙겨서 수익을 내자 이 말입니다. 종목 하나로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처럼 ADR의 원리만 알아도 1년에 이런 거 30%, 50%짜리 이런 거는 2번, 3번은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대신에 뭐다? 이때처럼 줄 때 못 먹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주식으로는 인생을 바꿀 팔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한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지수 고점 부근이고 이런 호황은 그리 길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주일 이내에 짧은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요. 15%만 나와도 땡큐 하면서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왜냐? 이것은 ADR 지표가 120이 꺾인다고 해도 한 2주 정도는 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온도가 좀 남아있어서 지수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게 시장이죠. 그래서 언제나 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ADR이 120에서 80을 향해 떨어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이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안 하는 것을 권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면은 이걸 일주일 이내에 단기 매매로 임하시고 웬만하면 오버나잇, 즉
주식을 가지고 하룻밤 자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0% 이하의 수익, 즉 한 자리 수익률에 감사할 줄 알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분명히 시장은 빠집니다. ADR이 120에서 80으로 가는 과정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120을 찍고 내려오는 동안 지수는 약간 횡보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호재가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는 이 정도 호재면 상한가를 갔는데 며칠 상간에 비슷한 수준의 호재가 나왔더라고 해도 상한가를 가는 척하고 못 가고 가는 척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잘 안 되고 물려버리는 게 이 구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뚝 떨어진다고요. 왜? ADR이 빠지는데 지수가 버틴다라는 건 시장 전반은 안 좋은데 특정 종목, 특정 섹터 때문에 버티는 거고 걔네들이 이제 버티다 못해 꺾이면 그때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지수가 폭락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하락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120선 위에서 잡아놨던 인버스를 꼭 쥐고 가고 주식은 비중을 차차 줄여나가야 된다고요. 특히 신규로 매수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게 이 구간의 핵심입니다. 왜냐? 조금만 기다리면 ADR이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 지수가 바닥을 칠 순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ADR이 80 밑으로 오는 구간이 돌아오면요. 고점에서 잡아놔서 수익이 난 인버스를 해지하고요. 손이 근질근질 사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었던 그 종목, 좋은데 시장이 빠지면서 가격이 저렴해진 그 종목을 최대한 많이 매수해 주자는 거예요. ADR이 120 부근에서 신규로 종목을 매수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물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인버스를 갖고 있을 때랑 없을 때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런 건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뭐다? 어디까지나 지수 거래는 손실의 방어 용도이고 이걸 또 몰빵 찍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우리는 ADR 지표가 한 사이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ADR 80 밑에서 사서 수익 매매로 기다렸다가 120 정도 오면은 절반 팔아서 인버스 잡아주고 또 120에서 80 오른 동안 주식 비중 짧게 단기 매매하면서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장이 빠져서 80 밑으로 오면 인버스 친 거 풀어서 주식을 사준다. 이걸 무한반복해준다. 어떻습니까? 참 단순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ADR 지표의 강력한 장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식을 쉽게 만들어주는 지표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나요? 바로 심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지수가 고꾸라져가지고 바닥에 올 때면 잔뜩 겁먹고 쫄아서 팔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곧 올라갈 건데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유리한데 팔아서 손실을 확정해버린다는 거죠. 또 반대로 지수가 꼭대기일 때 시장의 흥청망청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겁없이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10%, 15% 장대 안봉 났는데 그거 중간에 비중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뭐다? ADR 지표를 기준으로 지수에 관련된 매크로 분석을 하다 보면 쌀 때 손실을 확정해서 팔고 비쌀 때 비중을 태워서 리스크를 확대하는 그런 어리석고 불필요한 매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ADR 지표에 관한 정보가 유용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교류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습니다. 지금 구독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들었던 ADR 지표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혹은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